안녕하세요. 3일간 어쨌든 뭐 한국에서 보기 그렇게 쉽지 않은 연휴를 보냈는데, 월요일 첫날은 또 그렇게 쉬다가 출근을 해보면은 늘상 좀 힘들죠. 자, 오늘은 제가 좀 한번 어, 그 토론방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서 다른 코인 또는 잡코인들은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왜 우리 KOK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이런 식의 어, 내용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 KOK를 거의 등한시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아, 소개한 사람을 상대로 전화를 해서 지금 이 KOK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우리 피해 금액을 좀 회복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그냥 내 돈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스테이킹 했는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전화들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은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어, 다른 코인들, 특히 이제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하더라도 7만 거의 90% 가까이까지 상승을 한 게, 사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렇게 돼버렸죠. 비트코인이 ETF 뭐 현물, 선물, 성이 나는 바람에 일단은 그것은 가격이 엄청 올라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이 잡코인의 대장 코인이다 보니까 역시나 그 부분도 같이 영향을 받았을 거다. 다음에 ETF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더리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다른 코인들을 보면은 제가 뭐 일일이 많은 코인들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은, 근데 그렇게 상승률이 높은 거는 고점 대비해서 비트나 이더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격에 대한 부분은 신도 그 어느 전문가도 어, 예측을 사실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그 가격이라는 거는 분위기를 좀 타는 것도 필요하고, 내려갈 때의 상황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코로나가 왔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그 생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을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어, 러시아 전쟁이 또 발발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기본되는 뭐 원유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가격도 올라가 버렸고, 인플레이션을 또 잡기 위해서는 어,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게 거의 뭐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제로에서 5.5%인가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유동성을 줄여버렸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가장 빨리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가상화폐, 뭐, 가상자산 이쪽이고, 그 다음이 주식이고, 뭐,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데도 시간도 그렇고, 워낙 덩치가 큰 거다 보니까 쉽게 그거는 그렇게 손을 못 대고,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어, 부동산 거래 자체가 거의 뭐, 이루어지지를 않다시피 그렇게 또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가격이 폭락을 할 때 이야기고,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쪽에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여기 또 그런 데다가 그 미국과 중동 국가 간의 또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이런 거를 빼고 나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기준금리가 대출을 받는데 이자로 내는 이런 부분들이 아, 그 계속 그 금리 인하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조금씩 그 상승세는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동력 자체를 잃어버렸죠. 우리가 KOK가 가격이 상승이 될 때 우리 그 기존의 KOK 사업에서 했던 이 보상 시스템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 사람 플러스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금액, 스테이킹하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어 이 우리가 보상받는 것 자체가 그런 게 많아지면은 어 저희 입장에서는 뭐 소개하신 입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좀 수익이 괜찮았는데, 근데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졌죠. 그리고 가격 상승이 그 당시에 저도 뭐 다른 것을 이렇게 대신해 줄 때 보면은 우리가 가격이 얼마 정도 됐을 때 통상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은 매수가를 우리가 설정을 해놔 놓고 그게 도달이 되면은 이렇게 매수가 되도록 이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치를 그러니까 이제 거쳐 가지고 KOK를 사는 시점은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해외 거래소로 넘어온 다음에 거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특정 가격을 지정을 해놔 놓고 사지를 않아요. 그냥 뭐 우르르 거기 그 물량만큼은 그냥 바로 사도록 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이 될 때 그때는 신규 유저가 많았다. 근데 지금은 유저가 거의 없지요. 신규 유저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 모 단체에서 그 코인 마켓캡에 1억 700만 명의 1억 700 만 개의 그 KOK가 그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수치를 본 거는 저는 1년이 아니라 제가 11월 달에 했으니 그 2년 한 2년 정도는 계속 1억 700만 개가 유통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홀더 수는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 이상이 나가 있을 건데, 그래 제가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한 43만 불 정도가 일일 거래량으로 코인마켓캡에는 나타나 있었고, 오늘은
모르겠는데 아마 한 40만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38만 9천 달러.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홀더들이 가지고 있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격이 워낙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의 그 숫자라든가 거래 대금이라든가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많으면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가더라도 매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가격 상승이 뒷받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40만 불 정도 뭐 50만 불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는 이 가격 상승이 크게 어, 뭐 눈으로 우리가 체감을 할 정도로 상승이 되거나 이런 거를 거의 볼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 자체가 어, 저희 그 KOK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계속 뭐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지지도 더 올라가지도 않는 보합 상태로 횡보를 계속 하고 있지요. 다른 코인들도 제가 다른 코인 토큰들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 20% 정도 회복이 됐을까? 나머지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한 90%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일반 잡코인 아주 수량도 적고 가격이 이미 아주 낮게 갔던 것들은 당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오른다. 그런 논리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같아요, 같아요라고 이렇게 의견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근데 예전에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그 운영사라는 쪽에서 기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가격도,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도 이렇게 조정을 또는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거래소의 가격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가격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가격 상승도 현재로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케이스타라는 것도 지금 통상적으로 뭐 한 2주 전 이때쯤인가까지는 케이스타가 XT닷컴이 사실 조금 높았지요. 근데 오늘 제가 한번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0916 정도가 돼 있고 거래 대금은 0.0 어, 제로네요. 24시간 보유율이 제로고, 근데 이게 이제 소수점 저 밑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24시간 동안 움직인 그 개수는 0.02개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는 아예 거래량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거는 한쪽은 0.01달러고 하나는 0.09달러예요. 요게 사실은 반대로 돼 있었는데 아비트리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은 그 낮은 쪽이 이제 XT.com이니까 XT.com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예 없는 거지요. 거래량이 없다는 게. 거래 대금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거래가 줄기차게 좀 어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어 가지고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정상화를 가는 시점까지 가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을 거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일단은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가격 상승의 요인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정도뿐이지, 이런 부분이 저희 토론방에서 언급이 됐는데 이거는 어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는 어 이 우리가 그 소개를 하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리프를 한 거지요. 리프를 하면서 리프를 예전에 했는데 소개를 받은 사람이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그런 전화를 받지 않을까. 근데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어요. 근데 부쩍 그게 조금 많아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가면 갈수록 더 하지 않을까. 지금 기간도 벌써 지금 어 2022년 한 5월 기준으로 보면은 1년 한 7개월 정도를 완전히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수점 세 자리까지 지금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너의 소개로 여기에 스테이킹 투자라고 이야기들 하시겠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노?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소개한 사람에게 가 가지고 또는 전화상으로든 만나 가지고 "내 돈 돌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답변을 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게 그런 거잖아요. 누가 네 너를 위협을 해 가지고 "네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냐? 스테이킹을 했냐? 참여를 했냐?" 그러면 내가 너 보고 죽으라 하면 "넌 죽겠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근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냥 사기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기라고 했을 때 그럼 끝까지 뭔가 자기가 제대로 알고서 증거를 제시를 하고 뭐 그래서 법적 싸움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잖아요. 뭐 울산경찰청에 다수 사건이 접수가 돼 있고, 사건 접수가 돼 있고, 강남경찰서에 저희가 사건 접수를 해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좀 떠나 가지고 자금의 출처를 또 따지는 걸로 해서 저희는 해외에 또 고발 조치를 해 놓은 상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되면은 사실은 뭐 소개한 사람 뭐 엄청나게 인제 좋은 소리도 듣고 뭐 지나가다가 만나도 커피도 한 잔 얻어 먹고 밥도 한 끼 얻어 먹고 또 술도 한 잔 얻어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들 마주치는 것 자체가 껄끄럽고 또 싫잖아요. 부담스럽고. 그렇게 물으면은
어느 누구도 사실은 답변을 못 해요. 모르겠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답이에요. 근데 모르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소개를 한 사람한테 이게 답변이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정지가 돼버렸죠. 그리고 정책 변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모든 것들은 뭐 가격 폭락부터 해가지고, 어, 지금의 현 상황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저희는 뭘 보고 있나 하면은,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것도 문의를 하세요. 어, 누구 거를 내 지갑으로 옮기거나 이런 거 지금 좀 할 수 없느냐, 또는 어디로 내보내는 거를 좀 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고 권장을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그분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분인데, 작년 8월 달, 7월 달인가 그때부터 어, 어디로 트랜잭션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돌고 있다. 실행을 할 때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갑에. 그게 아직도 그러고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것도 손을 대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손대지 마시고 좀 갑갑하고 그렇더라도 그냥 기다리고 계시라. 라고 저는 뭐 말씀을 드려요. 이게 결국에는 KOK 플레이 자체, 그러니까 KOK 플레이 앱 이거는 결국에는 KOK 플랫폼 사업에 관련된 거기에 앱이잖아요. 이 앱 자체를 완전히 식물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정책도 보면은 제가 어제도 뭐 보여드리고 뭐 그랬지만은 자료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그 재단 이사장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가격 조정을 좀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 어디에서 부딪혔냐면은 운영사라고 자기들한테 지칭을 하는데, 운영사에서 모든 것들을 갈아막았죠. 왜냐하면은 운영사에서 실행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공지들이 나오는데 KOK 파운데이션 또는 KOK 재단에서 나오는 공지사항보다는 그 운영사라고 하는 데에서 공지사항을 내보냈는데, 그리고 그 정책 변경이 되는 부분, 시행이 된 거는 딱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 하나는 아니네. 무료 리퍼럴은 진행이 됐었고, 무료 리플도 나중에 됐죠. 그 전에 하나가 진행이 된 게, 재스테이킹 금지, 그 다음에, 후원 수익 없애는 것. 이것만 없어졌어요. 등급 수익 당연히 없어졌고, 후원 수익 그 50%인가 나오다가 1대, 그것만 있다가 그것도 사라졌지요. 그거는 실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료 리퍼럴은 나중에 가서 시행이 됐고, 나머지는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지갑이라든가 이런 자산이 들어가 있는 지갑, 뭐 KOK부터 해서 비트이드, 테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데에서는 오너 원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위탁받은 자, 보관자잖아요. 요것 때문에 사실은 어, 횡령이 그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플랫폼 가격도 조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이 돼 있죠. 거기에 그 그 여건에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플랫폼 가격도 조정을 한다는 그런 공지가 같이 있었죠. 2 번인가 3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번호도 제가 어 제 기억으로는 3 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5,000불 신규 스테이킹하는 그것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냥 마비가 돼 버리니까 제일 1 차적으로 우리가 어 부담을 느꼈던 거는 가격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 수익도 없는데 내가 사람을 소개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신규로 신규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이 리밋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0.1달러 할 때 어 만 불을 넣는다 그러면 10만 불을 십 아니지. 만 불을 넣으면은 10만 개를 하시게 되지요. 한 개를 더 0을 한 개 더 붙여야 되니까. 0.1달러니까. 10만 개를 KOK 스테이킹을 딱 시키면 얼마가 돼요? 70만 불이 돼요. 0.1달러일 때. 거래소의 가격이 0.1달러일 때. 그러면은 만 불을 넣고 70만 불을 잡아 넣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우가 돼요? 이거는 그 불공평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범죄 수준의 그 많은 것을 가져가고 그 많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결국에 뭐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보상을 받는 보상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결국에 그런 거 자체를 다 막을 거 막고 정책 변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거는 등급 수익 없애고 후원 수익 없애 버리고 어 그다음에 무료 리퍼럴 하나 진행을 하고 뭐 이거 말고는 그다음에 재스태킹 막고 이것만 한 거죠. 그게 후원 수익 살아있고 플랫폼 가격 조정이 되고 뭐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5,000불 이런 것도 리미트 상한치도 정해 버리고 이런 게 쭉 됐다고 하면은 연동이 돼 가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약간의 갭을 두고서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갭을 두고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후원 수익이 1 대라도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이게 이런 상황까지 왔겠나. 결국에 우리는 이 사업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단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유사수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누구는 폰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태생이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유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예요? 소개를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도 사실은 사기꾼이지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기꾼이 아니고 이 사업이 운영사라는 게 들어오지 않고 그래 그다음에 정책이 정상적으로 변경 실행이 되고 이랬다고 했을 때 했다면은 적어도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지요.
이 모양 이 꼴은 절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비트코인도 제 기억으로는 15,000달러, 16,000달러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63,000달러까지도 회복을 했다가 뭐 하여튼 6만 달러가 지금 넘잖아요. 거의 7만 달러까지 갔던 게 그런 것들은 그 내려갈 때도 뭐 7만 달러에 어 15,000달러라 그래도 이거는 거의 한 70% 수준만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잡코인들은 얼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90% 이하로 안 떨어진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나면. KOK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떨어져 있다가 그 이후로 완전히 맥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거의 뭐 한, 900분의 1 정도, 뭐 0.007이라고 하면은 1000분의 1로 떨어진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우리가 뭔가를 속이면서 소개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당의 저거 뭐고 처벌을 받든지 뭐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책을 발표를 해 놔놓고 시행을 안 한 게 대부분이었고 공지사항에서도 재단에서 업무 인수 인계를 받기로 했는데 받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전에 벌써 일어난 게 오입금 사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캐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은 일단은 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라고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오너 월렛은 가지고 있고 마스터키는 안 받았다 했다가 또 분명히 마스터키는 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재단이네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이렇게 쭉 전개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이 사실 아니잖아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솔직히 삼기 재단도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은 그 사실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어, 업무 인수인계 안 해주더라. 또는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 뭐, 그 플랫폼 가격을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시행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오너 월렛부터 해가지고 어떤 것도 그 업무 인계가 되지 않고 그랬다 그러면은 전 프론티어들한테 재단 이사장으로서 그걸 알렸어야죠. 운영사가 뭔데? 그리고 운영사라는 표현보다도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은 실제로는 현 한국의 법에 저촉이 되는 어, 법인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갑자기 나타났는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운영비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거기가 결국에는 위탁을 받은 자, 그게 보관자라는 이야기죠. 모든 거기에다가 자산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까지는 이런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가상 자산을 자산으로 보지 않았다. 근데 2018년에 돼 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런 가상 자산도 자산이다. 왜?
그 가상자산을 매도를 하면은 법정 화폐로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 '가상자산도 자산이다.' 이렇게 법원 네 대법원에서 어 선고가 났대요.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횡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운영 자금을 받았으니까 돈 받았죠. 그러면은 그자가 이 일을 위탁을 한 상태고 거기다가 마스터키도 가지고 있고 아니 저 지갑이라든가 모든 자산들을 거기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보관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투명한 답이 명확한 답이 한 번도 없었죠. 우리는 지금 우리 그 소개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저 위에 소위 말해서 레벨이 아주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에 많이 받으니까 현금화도 많이 했겠죠. 그 나머지 그러니까 뭐 적어도 5 레벨 이상 뭐 6 레벨, 7 레벨, 8 레벨 이것들은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놈들은 일단 나쁜 놈. 그 나머지 뭐 3 레벨, 4 레벨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어 도의적인 그런 인제 책임 뭐 이런 거는 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도 현금화해 보지 못한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근데 지금은 내가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이 관련이 되고 뭔가를 이렇게 써 주고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타깝지만 서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 뭐 남의 탓을 한다거나 남의 탓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아 가지고 '아 나는 이게 정말 답답하고 하니까 그냥 돌려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뭐 그 원잡, 투잡, 쓰리잡 뭐 포잡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실제로는 다 본인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고렇게만 끝내기에는 너무나 이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소개를 한 사람이면 소개를 받은 사람이나 죽을 맛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걸 법으로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좋아야죠. 근데 도우는 것도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선다라고 해 가지고 했을 때 제가 요즘 어 좀 방해가 된다는 것 자체를 요즘 많이 좀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서 대놓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잘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예 다른 그 죄목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는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 사실 좀 머리가 조금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의 탓 그다음에 뭐 소개하신 분 이런 거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라도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피해자로서의 처신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단체 고발에 참여하신 분들이 피해자예요? 아니면은 그 여기에 피해자들하고 상관이 없는 단체예요? 우리 당연히 피해자예요. 근데 한간에 좀 떠도는 내용으로는 우리 단체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뭐 이야기가 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저희가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거는 나중에 좀 확인을 꼭 해봐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명예훼손이죠. 왜냐? 우리는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100%다 피해자들이잖아요. KOK에. 근데 어떻게 와전이 됐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되겠죠. 추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상대 쪽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나 하면은 방해꾼으로 인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직접 나서서 하시는 거는 없지만은 어, 좀 공경에 처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개한 사람들, 뭐 전화가 오거나 우연찮게 또 어디를 가는데 길에서 만나거나 또 일부러 찾아오거나 막 이러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뭐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떤 말로 그 순간을 또 모면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거는, 내가 1차적으로 내가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상대에게 소개를 한 사람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한들 사실은 답이 안 나온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거의 뭐 관심도 없고, 또 이게 이렇게 가격이 막 떨어지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지갑을 운영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으면은 내가 바로 해지 신청을 하고 끄잡내가지고 내가 그랬어 알았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고 할 줄 모르고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지금 해지를 할래 그랬는데 좀 더 두고 봐. 이렇게 이제 또 거꾸로 권고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더 대응을 해 드리기가 힘들지요. 이게 정말 많은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신 모든 사람들, 그냥 뭐 대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KOK에 스태킹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주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출발은 어쨌든 간에 현금으로 하지만은 그 첫 번째 트론이나 리플을 사는 단계부터는 암호화폐로 가상자산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는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지만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남 탓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지금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 분명한 거는 "당신의 피해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처음으로 찾아가야 돼요. 기록에 처음으로 가면 내가 스테이킹을 얼마를 했는데, 이게 다시 뒤로 와 가지고 현금을 은행 계좌에 얼마를 넣었느냐. 거기서부터 사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 현금을 기준으로 내가 얼마를 피해를 봤다, 이게 맞는데, 모르겠어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을 고발자라 가지고 피해 금액을 사실은 제시를 하지 않았지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그 피해 금액을 이 계좌에 있는 피해 금액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스테이킹이 돼 있는 재스테이킹까지 포함이 되고 했는 이걸 가지고서 피해 금액으로 잡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피해 금액을 스태킹 돼 있는 금액으로 환산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개 정도 지금 뭐 스태킹 리워드가 나오는데, 어 이거를 저는 이전에는 거의 재스태킹이 안 될 때까지는 100% 전부 다 재스태킹을 해 버렸어요. 그게 어 금액이 뭐 이렇게 좀 불어나지요, 그게.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3.8%,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저는 저한테 있는 것보다는 저희 아내나 제 애들이나 여기에다가 저는 네 식구가 다 그게 돼 있어 가지고 어 이게 200% 보상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아내 쪽으로 제일 많이 제 걸 보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 아내가 먼저 했고, 거기가 훨씬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나오는 양이 많아서 그쪽으로 보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 이 스테이킹 돼 있는 현재 교환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그거는 실제로 피해 금액이 아니지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고, 당장은 어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해를, 이거는 누구의 잘못만은 아니다. 본인도 책임이 상당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거의 한 80~90%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100%고. 왜냐하면 워낙 큰 돈을 당 단돈 10만 원이라도 누가 빌려 달라 그래도 좀 주기가 그런데,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뭐 1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도 아니고 1,000만 원, 억 단위 이렇게 되면은 그걸 누가 선뜻
그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너 이거 정말 좋으니까 해볼래 했을 때 선뜻 돈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좀 지금은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서로 얼굴 안 붉히는 그런 상태로 당분간은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 어, 지금은 같은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좀 인내하고 좀 이해를 하는 범위 내에서 어, 이 시기를 좀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